마지막으로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안내 및 대응 방향에 대해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 신진원 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안내 및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 분석센터 신진원 연구원입니다. 불과 4월 초까지만 해도 수산유통적정화법은 큰 틀만 잡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수산청에서 시행 규칙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법안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수산유통적정화법 중 한국 수출업자가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유통적정화법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유통적정화법은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체포된 수산동식물의 혼입과 외국에서 불법으로 체포된 수산동식물이 일본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산유통을 적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수산유통적정화법은 공포가 되었고 이제 법의 이행을 위한 규칙이 만들어진 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산유통적정화법이 제정된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 내에서 비어업 신고자가 어로 행위를 하는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제적인 IUU 어업, 다시 말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면서 일본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유통적정화법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유통적정화법은 총 5개 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제3조에서 11조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3조에서 10조까지는 특정 제1종 수산동식물에 관한 규제를, 제11조에서는 특정 제2종 수산동식물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상 특정 제1종 수산동식물은 1종 수산물, 특정 제2종 수산동식물은 2종 수산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종 수산물은 일본 국내에서 어획되는 어종 중 불법 어획이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종이며 2종 수산물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어종 중 불법으로 어획될 가능성이 큰 어종을 말합니다. 각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종 수산물과 2종 수산물에 대한 지정은 2년마다 검토회의 및 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입니다. 각 종이 지정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종 수산물은 일본 내에서 어획되고 유통되는 어종이 많이 지정됩니다. 1종 수산물은 주로 불법 어획 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단가가 높아 불법 어획으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어종이 지정됩니다. 2종 수산물은 외국에서 어획되어 일본으로 수입되는 어종에 적용됩니다. 2종 수산물은 IUU 어업이 다수 발생하거나 자원 상황이 좋지 않아 특별히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종이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각 분류에 따라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1종 수산물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종 수산물을 채취, 포획,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획 사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농림수산성에 신고해서 신고 번호를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자만 1종 어종을 어획, 유통할 수 있으며 신고 번호 없이 채취, 유통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2종 수산물 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은 기업은
정부기관에 자신의 어업이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국가 정부는 신청서를 토대로 검토하여 수출업체에게 적법 어획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출자는 일본에 있는 수입자에게 적법 어획 증명서를 송부해주면 수입자가 이 서류를 수입 통관 시 일본 세관에 제출합니다. 일본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수입을 승인하면 수입업자는 수산물 수입이 가능해지고 수입된 수산물은 일본 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이종 수산물에 해당하는 어종은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이며 이 어종으로 제조된 가공품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이종 수산물에 해당하는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가 속한 HS 코드를 설명 자료에 명시해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수출 신고를 하셨을 때 어떤 HS 코드로 신고하셨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일본 HS 코드가 포함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붉은 테두리 영역 내의 어종은 가공품 그리고 조제품으로 제조 시에는 적법 어획 증명서와 가공신고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출 방식에 따른 수출입 절차 및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수출 사업자는 어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정부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정부기관은 신청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적법 어획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출 사업자는 이 적법 어획 증명서를 일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송부하고 수입업자는 일본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면서 이 적법 어획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관에 적법 어획 증명서를 제출하는 의무는 수입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세관에서는 수입 신고서와 적법 어획 증명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수산물 수입 및 일본 내 유통을 허가합니다. 세관의 검사가 완료되면 이제 수입된 수산물의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수출을 하는 사업자는 외국 정보기관에서 발행한 적법 어획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법 어획 증명서는 총 11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증 당국은 적법 어획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기관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될 것입니다. 어선 정보는 어선과 어획 관련 정보를 말하며 어선명, 등록번호, 어업면허 번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호출번호, IMO 번호 등도 필요하지만 만약 교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정보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입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곳으로 제품의 설명, 어종, HS 코드, 어획 수용 및 일자, 중량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선상에서 가공을 했거나 양육 후 중량을 계측했다면 이 정보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원관리 조치 정보는 일본 수산청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선 선장 정보는 어획을 담당한 선장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해상 환적과 항만 내 환적은 해당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만 작성하시면 되며 선박 또는 양육지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출자 정보입니다.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일자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선적국 인증은
인증 당국에서 성적 정보를 확인해 주는 곳입니다. 수송 상세 내용은 수출 국가의 항만 정보, 컨테이너 번호 등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자 신고는 실제로 일본에서 수출품을 수령하는 수입업자의 정보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만약 제3국으로 경유해서 수입할 경우 해당 정보를 작성한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선이 소형 어선으로 분류된다면 적법 어획 증명서를 간이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형 어선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소형 어선용 간이 서식은 아래의 8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 각 세부 항목은 정식 적법 어획 증명서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가공 수출로 인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국을 거치게 될 때는 적법 어획 증명서와 가공신고서 총 2통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직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업자는 정부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적법 어획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수출업자는 이 증명서를 제3국에 있는 가공업자에게 송부하는데요. 이제 가공업자가 적법 어획 증명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부기관에 가공신고서를 신청합니다. 제3국의 정부기관은 신청서와 적법 어획 증명서를 바탕으로 가공업자에게 가공신고서를 발급합니다. 가공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어획 증명서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가공신고서를 일본 수입업자에게 송부해 줍니다. 일본 수입업자는 일본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어획 증명서와 가공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직접 수출과 동일합니다. 일본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 적법 어획 증명서, 가공신고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수산물 수입 및 일본 내 유통을 허가합니다. 세관의 검사가 완료되면 이제 수입된 수산물과 수상 가공품은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제3국에서 가공하는 수출 방식은 적법 어획 증명서와 가공신고서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법 어획 증명서는 앞서 설명드린 어획 증명서와 동일하며 여기서는 가공신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신고서는 적법 어획 증명서를 기초로 제3국 정부에서 발행을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적법 어획 증명서에서 작성된 어선명과 어획량, 어획 인증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공 공장의 상호와 주소, 신청하는 책임자의 정보가 들어가야 하며 가공신고서를 승인하는 정부기관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3국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고 보관만 거친 후 일본으로 수입된다면 가공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가공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획 증명서와 함께 일본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유형별 수출 경로와 필요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수산유통적정화법의 마지막 장인 벌칙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 수산물에 대한 벌칙 조항은 총 2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가 농림수산성에 신고하지 않고 일종 수산물을 양도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일종 수산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권고 조치를 받은 후 이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종 수산물에 대한 벌칙 조항은 1가지입니다.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 어획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칙은 일본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일종보다 형량이 더 강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이종수산물 수출액은 약 400만 달러로 전체 일본 수산물 수출액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 이종수산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만큼 법의 시행과 적용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수산유통적정화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종수산물인 고등어, 꽁치, 오징어, 정어리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적법 어획 증명서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에 따라 수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관련 생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 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어획증명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획증명서 발급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할 예정인데요. 적법 어획증명서 발급이 개시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생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둘째, 제2종 수산동식물 결정에 대해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본 수산청은 현재 지정된 4개 어종 외에도 대구나 게, 문어, 새우와 같은 어종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수입업자와 자주 연락하시거나 수산청의 고시 등을 통해 수출하시는 품목이 이종 수산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자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센터 또한 수산유통적정화법 관련 자료와 변동사항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 수산물에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즉시 뉴스레터나 홈페이지 최신 뉴스 등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U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럽 공동체에 속한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는 유럽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불법 어획을 근절하고 적법 어획을 권장하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의 시행 안내 및 대응 방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